그 아카데미 디렉터를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를 임대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부족한 출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발렌시아가 치른 39경기 중에서 18경기를 소화했는데 5경기는 선발, 13경기는 교체로 경기에 나왔고 총 546분을 뛰었습니다. 이강인이 아직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팀 내에서 주목받는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출전 시간인데요. 한 시즌 먼저 1군 무대에 데뷔하긴 했지만 페란 토레스와 비교해보면 출전 시간이나 팀 내 입지까지 꽤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현재 발렌시아의 전술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임 감독인 마르셀리노 감독부터 현재 셀라데스 감독까지 발렌시아의 축구 컨셉은 단단한 수비 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것인데, 마르셀리노 감독 같은 경우는 4-4-2 전형을 중심으로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형태, 그리고 셀라데스 감독은 4-4-2와 4-3-3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지만 결국에는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셀라데스 감독은 4-4-2 전형을 활용할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클랭을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수비적인 4-4-2 전형을 만들어 놓고, 역습 상황에서는 최전방 공격수인 로드리고가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4-3-3 전형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두 감독 모두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게데스나 페란 토레스, 로드리고, 솔레르, 체리셰프처럼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면서 동시에 역습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을 선호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강인은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축구 시스템에서는 현재 사용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공격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강점은 직접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인데, 사실 이 역할은 발렌시아에서 파레오가 맡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파레오 대신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기에는 수비적인 능력이나 볼경합 상황에서 필요한 기동력, 신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라데스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투톱 중 한 자리에 배치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측면에 배치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강인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강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강인 대신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발렌시아의 역습에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도 이강인이 임대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발렌시아 구단 내부에서는 이강인의 임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렌시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성모 기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 기자는 작년 2월에 이강인이 구단에 임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도했던 기자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오랜만이네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궁금한 네. 점은 다음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를 임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출장 시간을 좀 더 보장해 줄 것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뭐 네네. 또 다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발렌시아 구단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한국 축구 팬분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사고, 네. 그다음에 현지 뭐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등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발렌시아 현지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나와요.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팬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을 임대를 보내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이제 중단되기 바로 전에 2월 말에 발렌시아 훈련장을 가서 그때 아카데미 디렉터를 만났었어요. 네. 그 자리가 그 세계에서 초청받은 각 나라에 한 명씩 이렇게 초청받은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발렌시아의 어떤 정체성, 방향성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뭐 홍보하는 자리였는데, 그 아카데미 디렉터를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 선수를 임대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임대를 가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그 임대를 간 팀은 이강인 선수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그렇죠. 즉시 전력감으로 쓸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 선수를 막 진짜 장기적으로 케어하고 이 선수가 뭐 몸 상태가 어떻고 부상이 어떻고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시즌이 끝나면 돌아갈 선수니까. 네네. 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가인 선수가 어떤 팀이 됐든지 간에 임대를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임대로 온 선수는 당장 와서 그 시즌 안에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라거든요, 팬들은. 네. 그래서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면 바로 그 선수한테 그런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대가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이것도 이 디렉터의 어떤 갖고 있는 한 측면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고 이 디렉터가 임대는 절대 안 돼라고 한다거나 혹은 발렌시아 구단 공식적으로 임대를 절대 안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어떤 측면에서 이가인 선수를 임대를 보내는 걸 꺼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다. 예, 이거는 제가 저의 짐작이 아니라 제가 직접 거기 가서 그 디렉터, 아카데미 디렉터 바뀌었더라고요, 새로운 분으로. 여튼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됐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발렌시아가 구단 내에서 이강인 선수를 임대 보내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발렌시아 현지에서 그 구단 내부에서 이강인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가 되고 하고 있나요? 일단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더 이상의 그 의무부호가 없어요. 그건 발렌시아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보면 한국 팬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결코 그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개의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그 발렌시아가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이강인 그 발렌시아 아카데미 출신의 어떤 성공 사례들, 스타 선수들 사진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그 한가운데 이강인 선수 사진이 있습니다. 딱 메인에. 정중앙에. 이강인 선수를 정중앙에 딱 넣고 소개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국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자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또 한 페이지 아예 그냥 이강인 선수 독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발렌시아 아카데미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발렌시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출한 그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이 스페인 선수예요.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최근에도 뭐 솔레르나 토레스. 네, 가장 최근 얘가 솔레르 토레스죠.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스페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구단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발렌시아가 월드 클래스 선수로 키워서 라리가 최고의 스타로 만들 수 있다면 스페인 선수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의 선수, 외국인 유망주를 어릴 때 데려와서 월드 클래스로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케이스가 자리를 잡으면 그럼 그 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강인이라는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페인 선수들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망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카데미에 데려와서 육성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키웠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인 거예요, 이강인 선수는. 그만큼 이제 이강인 선수가 더 발렌시아 구단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수겠네요. 아주 중요한 선수죠.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 솔레르와는 전혀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아예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스페인 선수를 잘 키우는 거는 사실은 비아레알도 잘합니다. 꼭 발렌시아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강인 선수, 그래서 발렌시아 구단 내부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한국 축구 팬들이 갖는 기대치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보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네요. 워낙에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잘못 보냈다가 괜히
선수의 성장이 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더 애지중지를 하고 임대를 보내는 것도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임대를 보내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임대를 보낸다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건 네.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공할 보장도 없는 임대를 보내느니 이렇게 중요한 선수를 구단 내부적으로도 네. 차라리 우리가 직접 키우겠다.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낫지 않냐. 그런 동시에 1군 출전이 필요한 것도 알고, 그러나 1위부터 마지막 20위까지 순위, 특히 지금 발렌시아 7위인데 그 네. 내외로 막 승점 5점 차로 막 챔스를 가니 많이 이런 상황상 지금 유망주 선수에게 기회를 마냥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어렵고 발렌시아도 그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결국은 뛰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구단 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데 이강인 네네. 선수가 결국 경기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현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거 되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되게 네. 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국내 팬들이 보는 거랑은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이, 네. 아무래도 우리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팀의 상황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경향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네. 이 발렌시아 현지인들은, 특히 발렌시아 팬들은 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잘하길 바라고, 이강인 네. 선수가 막 U20 월드컵에서 보여준 거를 1군 경기에서 보여주길 바라죠. 네네.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은 발렌시아 1군 팀 전체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강인이 많이 뛰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뛰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를 못 내보내는 팀을 원망하기보다는 네. 이 발렌시아 현지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타까워하면서도 네. 발렌시아 구단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그럴 거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면 다음 시즌에 임대 관계 낫지 않냐, 이런 현지에서도 이런 어떤 여론이 네.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연락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 그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유럽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네. 다음에 계속.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성모 기자를 연결해서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강인 선수는 구단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를 임대를 보내든 구단에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늘려주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를 보내더라도 구단이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곳으로 임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팀으로 이강인 선수의 행선지를 알아보고 있지 않나 하는데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이강인 선수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